내란 수습인가 제2의 쿠데타인가 한동훈과 당정대의 권력 이양 논란 재점화. 계엄 사태 다음 날인 12월 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실체가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한동훈, 추경호 등 당시 권력 핵심들이 모여 국정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모여서 대체 무엇을 꾸민 겁니까? 한겨레문에 따르면 이들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김용현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 다음 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나와 이제부터 이 나라를 우리가 접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헌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초헌법적 권력 이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계엄 반대를 외치지 않았나요? 그동안 한동훈 의원은 12월 3일 계엄 당일 국회에 들어가 막았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을 정당화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엄 직후 당정대 핵심들과 모여 국정을 논의하고 헌법에도 없는 권력 이양을 주도한 모습은 내란 세력을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12월 7일 탄핵안이 불성립되자마자 전면에 나서려 했던 행보는 계엄 사태를 정치적 기회로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행보, 결국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내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오히려 제2의 내란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계엄 전후의 총체적인 진실이 판결문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당시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엄 사태를 기회 삼아 헌법을 초월한 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이들의 실체, 이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당정대 핵심들의 행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이중간 부장판사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내란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4일이죠. 이날 오후에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공관에서. 누구누구 모였냐. 한덕수, 박성재, 한동훈, 추경호, 정진석,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이거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대충 나온 결과가 일단 김용현한테 다 뒤집어 씌우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 죽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김용현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일단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 지금도 기억하죠. 그 다음날 느닷없이 뭐 한덕수하고 한동훈이하고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부터 이 나라는 우리가 접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지금 판결문에 따를 때 결국에는 한동훈 지금 의원이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뭐 막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지만 그동안에도 설득력이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에 불성립시키면서 또 한 주 유예가 됐고 그 사이에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랑 당사에서 나와가지고 권력을 이양받겠다라는 희한한 아주 위헌적인 일들을 벌려왔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 지금 그 계엄 당일 다음 날 모였던 저 멤버들의 어떤 논의 구조 그리고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을 비호하고자 했던 거는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그동안의 그 주장들이 사실상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저 모임뿐만 아니라 또 안가 모임도 있잖아요. 안가 모임을 통해서 또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다른 사람들까지 모여서 또 그 논의를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지금 계엄의 전후와 관련된 이 총체적인 내용들이 아직도 지금 확정이 다 안 되고 판결문들을 통해서 일부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모임에서 한동훈의 역할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없으면 뭐 한동훈이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고 아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12월 8일일 거예요. 일요일에 한동훈하고 둘이 딱 나와가지고 한덕수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한번
준비됐나요? 예.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금요, 저건 정말 반헌법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부여받았길래. 예. 초위헌적인 상황입니다. 네. 초위헌적인 상황.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당정대 회의에서 그렇죠. 지네끼리 모여서 네, 이렇게 가자. 툭툭 거린 다음에 나와서 저 말을 한 거구나. 게다가 12월 8일이 어떤 날이냐면 12월 7일에 탄핵 발의가 불성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탄핵 발의가 불성립되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대로 가서 우리가 먹고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서면은 다 진압할 수 있어. 그럼 돼. 이 생각으로 저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때 제일 나는 한덕수를 참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이제 한동훈한테 권력이 간 거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프 칠 때 이렇게 잔디에 해가지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방향을 정하듯이 이렇게 딱 해보니까 지금은 또 한동훈이네. 그래서 이제 가서 줄을 쓴 건데 에이그. 저거는요 내란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제2, 제3의 내란에 지금 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또 하나의 초위헌적 쿠데타와 똑같습니다. 저 상황 자체가.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대표, 여당 대표가 권력을 이양을 받습니까? 행정권을 어떻게 이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그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내가 뭐 12월 3일에 막으러 갔다, 국회 안에 들어갔다, 이거 명분 하나 가지고 본인을 정당화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면 역시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쪽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구나. 이게 지금 그럼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데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네. 일체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이 곧 헌법인 거. 자기가 윤석열만 밟으면은 이제 자기다. 완전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 짓거리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체포조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 그거를 먼저 뭐 연락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피신하려고 그 계엄을 해제시킨 거지, 이 내란 세력과는 완전히 똘똘 한 몸입니다. 왜냐면 지금 한동훈과 함께 했던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뭐 정진석은 뭐 이번에 선거까지 출마하려고 했지만 내란 세력으로 지금 재판받고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한동훈만 빠져나와서 지금 또 새롭게 마치 옷 갈아입고 변신해서 자기는 다시 이제 국회를 입성한다? 이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뼈가 아픈 게 이겁니다, 바로. 예. 버드라베님께서요. 저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닌가요? 그렇죠. 국정농단이죠. 저게 바로 국정농단이죠. 버드라베님은 제가 아이디 오늘 처음 뵙는데 오늘 올리신 댓글 보면 상당히 날카로워요. 다른 분이 아이디 바꿔서 오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체를 밝히십시오.